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솔리드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편집이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특정 부위를 좀 수정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돌출을 50mm를 해야 되는데 20mm만큼 더 하고 싶을 때, 또는 뭐 30mm만큼 하고 싶은데 실수로 50mm를 해서 20mm를 줄이고 싶을 때, 또는 홀을 이미 뚫어놨는데 그 뚫린 홀을 조금 더 이동하고 싶을 때, 이런 다양한 그 편집들, 이미 만들어 놓은 솔리드 제품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하나 있어야 되니까 모델링을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REC 엔터로요, 가로가 100, 콤마 100 엔터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가운데다가 서클 25짜리 원 하나만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처럼 가로 100에 세로 100짜리 네모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가운데다가 정가운데다가 반지름 25짜리 원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릴 때는 일시정지를 해놓고 그리시고, 다 그렸으면 일시정지를 풀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 비폴리 안 해도 되겠죠. REC와 원이기 때문에 굳이 비폴리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바로 클릭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VPOINT 엔터 1, 마이너스 1,1 엔터 넘어와서 컨트롤 V. 자, 붙여넣기 했으면 이제 EXT 엔터로요, 물체를 선택을 하고 50mm 엔터로 돌출하겠습니다. 50mm 엔터 이렇게. 자, 돌출했으면은 이거 빼기 작업까지 들어가 볼까요? 자, SU 엔터로 남아야 될 거는 직육면체 엔터, 빼야 될 거는 원기둥 엔터.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해 볼게요. 이런 제품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었을 테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솔리드 모델링을 편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리드 편집은요, 메뉴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툴바, 여기 보시면은 툴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간쯤 좀 밑에 보면 솔리드 에디팅, 여기 솔리드 편집, 우리말로는 솔리드 편집, 솔리드 에디팅 클릭하면은요, 여기 이렇게 메뉴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리드 에디팅.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하나씩 올려놔야만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영어로 뜨죠.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이제 상단에 보면은 요 메뉴바에서 모디피라는 메뉴, 수정이죠. 수정 메뉴에 들어가면은 솔리드 편집이라는 게 여기 또 있어요. 솔리드 에디팅.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글씨가 바로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렇죠? 무엇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툴바로 사용할게요. 어차피 툴바에도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뭐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마우스가 그 설명이 뜨기 때문에 좀 편하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해야겠죠.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 있는 요 놈들은 이제 뭐 유니온, 서브트랙, 그리고 인터섹션, 요 세 가지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리 배웠던 요 세 가지가 솔리드 편집의 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 페이스라고 있고, 이제부터 얘부터 배워야 되는데, 익스트루드 페이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면 돌출, 그러니까 특정 면을 더 돌출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익스트루드 페이스죠. 그러니까 돌출한 객체의 한 부분의 면을 조금 더 돌출하고 싶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따라 해봅니다.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는 면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쪽 요 면을 원해. 이 면을 클릭해. 근데 이 면을 정확하게 클릭했는데 실수로 면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을 클릭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더군다나 이렇게 SHA 엔터, C 엔터로 색깔을 입혀놓으면 잘 안 보여. 그래서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풀어야만, SHA 엔터, E 엔터 풀어놔야만 이 안쪽에 있는 선들도 피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쪽에 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원 기둥 때문에 생성된 선들. 이런 걸 조심히 클릭을 해야 돼요. 얘네를 클릭하면 안 되고, 이게 확실한 면, 깨끗한 면. 자, EXT 패스, EXT 익스트루드 패스 클릭해서 원하는 면은 오른쪽 면. 자, 오른쪽 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일단은요, 하나의 점을 시작을 해줘야 돼요. 하나의 점을 일단 클릭을 해주세요. 아무데나. 하나의 점을 클릭했으면은 거기서부터 몇 미리만큼 더 튀어나가게 할래. 그럼 40을 원한다. 그럼 40 엔터를 한번 하고요. 한 번 더 엔터 하면 이렇게 40만큼 튀어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면을 선택하세요. 뭐 위의 면 선택해 볼까요?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어디에 됐든 간에 일단 한 점을 클릭해라. 자, 클릭을 했으면은요, 원하는 두께값 40,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을 조금 더 돌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 엑스트 패스, 익스트루드 패스 클릭해서 자, 첫 번째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고 나서 한 점, 일단 한 점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께값 40, 엔터. 한 번만 합니다. 원래는 엔터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얘가 테이퍼 앵글, 자, 각도를 입력하래. 테이퍼 앵글. 즉, 얘가 여러분 돌출할 때 알죠? 특정 돌출 두께만큼 줄 때 각도가 지게끔 할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지금 테이퍼 앵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테이퍼 앵글이 기본 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함으로 인해서 0도의 값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각도를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ext 패스 클릭해서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서 한 점을 클릭하고 두께값은 40 엔터.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이퍼 앵글 요놈을 15도 입력해. 15도. 네, 15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와보세요. 15도만큼 테이퍼가 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색깔 입혀보는 거 보면은 요게 15도만큼 테이퍼가 지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두께가 이렇게 마찬가지. 근데 안쪽은 홀이기 때문에 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15도가 지겠죠, 당연히. 예, 면이니까 면이 이제 바깥쪽으로 15도가 깎이면서 되기 때문에 더 넓어진 원이 나오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엑스트 패스는 각도를 이용한 EXT 패스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Z로 돌려놓고 봅니다. 자, 익스트루드 패스, 면 돌출을 합니다. 면 돌출. 클릭을 해서 원하는 면을 선택합니다. 위의 면을 선택했고요. 엔터. 자, 엔터를 했으면 한 점을 클릭하시오. 한 점 클릭한 다음에 두께값 40을 쓰고 엔터 두 번. 따닥 하면은 끝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본값 15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 내가 15도를 썼기 때문에 15도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컨트롤 Z로 돌려놓고요. 0도로 하고 싶으면 다시 0으로 바꿔놓으셔야 돼. 해서 EXT 패스를 누르고 원하는 면 위에를 잡아서 엔터. 한 점을 클릭하고 두께값 40을 쓰고 엔터 한 번. 그리고 보면은 앵글 값이 15도로 써있는 거 확인이 되죠? 요걸 0으로 바꾸고 0 쓰고 엔터. 그래야지만 똑바로 되겠더라. 자, 이게 바로 EXT 패스. 면 돌출, 면을 더 돌출할 때 쓰이는 거더라. 자, 이어서 이제 면 돌출 옆에 있는 면 이동, 우리가 무브 페이스라고 합니다. 무브 페이스, 면 이동. 자, 면 이동이란 거는 면 돌출하고 조금 틀린 개념이면서도 이제 비슷한 건데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면 돌출은 단순하게 이제 더 돌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면 이동이 좀 더 유용한 게 뭐냐면은 더 돌출도 할 수가 있어요, 얘가요. 그 면을 그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 반면에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뚫린 원도 옮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두 번째 면 이동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무브 페이스죠. 원하는 면을 이렇게 위의 면 똑같이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점을 찍는 것과 똑같죠. 똑같은데 애는 더 간단해. 방향을 일단 위로 맞춰 이렇게 마우스를 또는 이게 F8을 켜야겠죠. F8을 켜서 위로 똑바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위로 맞춰놓고 40 엔터 해볼까요? 그럼 그냥 40이 돼버리는 거야. 자, 종료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 컨트롤 Z로 돌려놓고 F8을 항상 켜놓으세요, 여러분. 자, 무브 페이스 면 이동이죠. 클릭을 해서 원하는 면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한 점을 클릭해서 이번엔 아래로 똑바로 맞춰놓고 40 엔터 할까요? 그럼 이렇게 40만큼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지금 무브 페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죠, 무브 페이스가. 왜냐면은 내가 그 해당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맞추는 방향 쪽으로 늘려질 수도 있고 줄여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자, 무브 페이스입니다. 두 번째 무브 페이스 클릭을 하고 원하는 면 위의 면 선택하고 엔터. 한 점을 클릭해서 방향을 아래로 맞춰놓고 15 엔터. 그럼 그대로 15만큼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돌려놓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원, 이미 뚫린 원, SHA 엔터, C 엔터. 자, 이미 뚫려 있어 원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이 뚫린 원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색깔 입혀놓고 할게요, 이거는. 자, 무브 페이스 두 번째 무브 페이스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위의 면이 아니라 안쪽의 원통이죠. 원통 안쪽의 면을 선택을 해. 그럼 원통만 선택이 돼요. 엔터.
그러나서 한 점을 잡고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놓고 15 엔터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15가 오는 거야 이쪽으로. 똑같은 개념이죠. 면을 잡고 밑으로 내려 밑으로 가듯이 원에 해당되는 면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거리값을 입력하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Move Face를 클릭하고 원통의 안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한 점을 찍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맞춰놓고 30 엔터. 이렇게 30이 가기도 하죠. 자, 굉장히 편하죠. 이미 뚫린 원도 옮길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돌출과 면 이동을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옵셋 페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옵셋 페이스. 자, 옵셋 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면 돌출, 면 이동과도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장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옵셋 페이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세 번째 옵셋 간격 띄우기죠. 띄우기 간격 띄우기 옵셋. 자, 옵셋 페이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면을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면을 선택합니다. 자, 앞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40 엔터 해볼까요? 이렇게 40만큼 더 길어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면 돌출 익스트루드 페이스랑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은 요거 봐보세요. 옵셋 페이스를 눌러서 앞에 면 아이고 실수 이거 좀 잘못 잡았건데 SHA 엔터 E 엔터를 좀 풀고 할게요. 자꾸 이 안쪽을 잡네 내가. 자, 옵셋 페이스 눌러서 앞에 면, 옆에 면, 위에 면 연달아서 세 개를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하고 40 엔터 하면은요 동시에 커져요. 이런 장점이 있어 옵셋 페이스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면을 동시에 커지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옵셋 페이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을 갖고 있죠 옵셋 페이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세 번째죠 옵셋 페이스. 자, 옵셋 페이스를 눌러서 앞에 면, 옆에 면, 위에 면 연달아 클릭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40 엔터 하면은 이렇게 40만큼 커지죠. 자, 반면에 줄이기도 가능합니다. 이 옵셋 페이스라는 거는 해보면은 이제 옵셋 페이스를 눌러서 옆에 면, 위에 면, 앞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마이너스 40 엔터 하면은 마이너스를 썼기 때문에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ext 패스와 그리고 저기 move base, 그러니까 면 돌출과 면 이동을 합쳐놓은 기능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장점을 또 갖고 있죠,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용만 좀 잘하면은 또 유용한 기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면 이동에서는 이제 뚫린 원 같은 거 이동할 때는 면 이동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거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옵션 옆에는 이제 면 삭제, 딜렛 페이스, 딜렛 페이스. 요런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언제 되냐면은 그 이미 뚫린 원 같은 거 있죠. 근데 이제 구멍을 이제 잘못 뚫었거나 아니면 구멍이 필요 없대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딜렛 페이스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 원통의 안쪽 면을 선택하고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원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뚫린 원이나 아니면 뚫린 객체들을 사라지게 할 때 좀 편하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런 형상이 있다고 이제 내가 가정해서 뭐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밑에 큰 덩어리와 위에 작은 덩어리가 하나 겹쳐진 상황이라고.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합쳐진 상태입니다. 옆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요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덩어리 하나를 이제 없앨 때 좀 편하게 이제 우리가 면 삭제로 삭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합쳐진 상태입니다. 요 면 삭제 딜렛 페이스를 눌러서 이 옆에 면 한번 선택해볼게요. 이 면 선택을 좀 잘하려면 SHA 엔터 E 엔터를 풀어놓고 사용하세요. 선을 선택하면 안되고 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면 삭제를 눌러주고 이 옆에 면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이 되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밀고 이렇게 싹 밀고 나가는 거야. 그 면이 싹 밀고 나가버려. 면 삭제입니다. 면 삭제. 덩어리는 다 사라지죠.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 그래. 위에 면에 해당되는 이 면이 이 옆에 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여기를 선택하는 분이 있는데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쪽 면은 위에만 해당되는 면이 아니라 밑에도 같이 해당되는 면이잖아요. 합쳐져 버려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면 삭제를 해도 안 사라져요. 얘는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밑에까지 같이 없어지면 아무도 안 남는데 그렇죠. 그래서 단일게 반드시 모체해야 되는 거 하나 남아야 돼요. 다 사라지게 할 거면 딜렛으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면만 사라질 때 하는 게 바로 이 면 삭제 기능입니다. 전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체가 되는, 그러니까 남아야 될 객체는 꼭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 삭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체가 된다는 거는 이제 원래 있었던 형상이 이제 밑에 이놈이잖아요. 그쵸? 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이제 덧붙여서 만들었는데 애는 사라질 수 있지만 모체가 되는 애는 사라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 삭제할 때 좀 생각을 잘 하시고 하셔야 한다는 거. 아마 이런 경우는 근데 좀 드물어요. 이런 거보다 아까처럼 이제 원, 홀, 그 홀을 없앨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면 삭제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트 페이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그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 시킬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중심축, 그 고정이 되는 축인데 내가 이제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그 로테이트 페이스 요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면을 회전시키겠다는 소리죠. 로테이트 페이스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나는 위의 면을 회전하고 싶어. 그럼 위의 면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자, 엔터. 그 다음에 이 위의 면이 회전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지는 아무도 몰라 아직은. 그래서 내가 고정될 축을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고 요렇게 여기를 찍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고정이 되는 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 조건에서 이 위의 면이 회전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들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면이, 예, 회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 요 로테이트 페이스를 클릭해서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고정축으로 찍어주고요. 20 엔터 하면은요, 이렇게 20도만큼 들어 올리는 방향이죠. 그렇죠? 20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애가 고정이 되니까 이 면이 전체 이쪽, 얘가 고정된 상태로 이쪽 들어 올리는 방향이고. 자, 반면에 만약에 다시 한번 로테이트 페이스로 이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다시 한번 똑같이 여기와 여기를 찍고 마이너스 20 엔터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죠. 마이너스니까. 이걸 좀 다양하게 해보면은요. 자, 로테이트 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를 찍는다 가정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고정이 되니까 이 면 전체는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0 엔터 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20도가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고정이 되고, 요렇게가 고정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딜 고정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를 좀 마음대로 그 면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테이트 페이스죠.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테이퍼 페이스라고 해갖고 요거 테이퍼 페이스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거의 흡사해요. 로테이트 페이스는 예를 들어서 그 고정되는 축을 잡으면 그 고정되는 축을 기점으로 면이 회전한다고 보면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면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면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축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걸 축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 로테이트 페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회전했었어요? 여기와 여기를 찍어서 고정을 시키는 순간 얘가 회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이게 로테이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내가 축을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자, 내가 색깔 한번 칠해놓고 볼게요. 색깔을 칠해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를 고정축으로 삼다고 했을 때 이게 잘 안 보이네. 색깔을 칠해서 보여줘야겠다. 엣지 컬러. 이거가 뭐가 있구나. 다시 한번.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그냥 구경하세요. 엣지 컬러. 바본가 보다. 이게 그게 아닌데.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 이 파란색 보세요. 지금 내가 로테이트를 할 때 R로 엔터 할 때 요놈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축으로 잡게 되면은,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축으로 잡게 되면은 회전이 요런 식으로 회전한다 그랬죠? 요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좀 축인데, 내가 지금 파란색이 축인데 그 축을 기점으로 내가 회전을 요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그 축이 고정이 돼서 나머지가 들어 올리는 방향이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축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요렇게 축을 지금 내가 여기서 요렇게 축을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살짝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축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요렇게 축으로 고정을 두 점을 찍는다고 하면은 얘는 아마 회전이 어떻게 회전하게 되냐면은 요렇게 회전하겠죠. 요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 방향이 요런 방향이죠. 아이고 잘못했다. 요렇게 들어 올리는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들어 올리겠죠. 요 방향으로 내가 고정시킨 모서리를 고정해서 나머지가 들어 올리는 방향이죠. 이게 로테이트 페이스라고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직업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저기 일반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해서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어디 썼냐?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이리 갔구나. 자, 여기서 로테이트 페이스로 이 위의 면을 선택하고 엔터, 고정을 여기서 이렇게 고정으로 두 점을 찍고 나서 20 엔터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고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20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향이 되죠. 마이너스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근데 테이퍼 페이스는 조금 틀려요. 테이퍼 페이스가 없어요. 테이퍼 페이스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위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를 해요. 얘 같은 경우는요, 테이퍼가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고 테이퍼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다. 그리고 20 엔터 하면은 요 방향으로 테이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점을 찍게 되는데 첫 번째 찍은 점으로부터 두 번째 찍은 점으로 향해서 테이퍼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한 원리죠. 이거 보면은 테이퍼 페이스를 클릭해서 위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가장 위에를 선택하고 방향은 F8 키고 꼭 끝과 끝을 안 찍어도 돼요. 시작을 여기를 잡는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여기를 잡았어. 그럼 끝을 이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쪽으로 찍어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20 엔터 20도가 진다. 이 얘기예요. 지금 테이퍼 페이스는. 그러니까 로테이트랑 좀 틀리죠. 로테이트 페이스하고는 그거 좀 구별해서 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이퍼 페이스를 클릭하고 이번에 앞에 면 해볼까요? 자, 앞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시작은 위에고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수직으로 클릭한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랫방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방식에는 또 그죠? 이것도 좀 틀리죠. 그 방향이 좀 로테이트 페이스하고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자, 테이퍼 페이스와 로테이트 페이스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 경험상 로테이트 페이스는 사용을 많이 안 했어요. 저는 테이퍼 페이스를 좀 사용 많이 하죠. 개념 자체가 테이퍼 페이스를 좀 쉽기 때문에 테이퍼 페이스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카피 페이스. 이거는 이제 면 복사인데 내가 이미 3D를 만들었는데 3D 요걸 기준으로 또 다른 3D를 좀 만들고 싶은데 얘랑 좀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얘랑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3D라 치자 이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스케치를 그려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요 카피 페이스를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한 점을 찍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와서 클릭하면은 내가 찍은 면이 그대로 옆으로 당겨와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바로 또 돌출할 수 있는 거잖아. EXT 엔터로 물체 선택 엔터로 뭐 30 엔터 이렇게 다른 제품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면 복사하기 때문에 얘는 예시장 좀 폴리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여기 보면 카피 페이스 또 해볼게요. 자, 카피 페이스를 클릭해서 위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래서 한 점을 찍고 쭉 당겨서 바깥쪽에다가 클릭하면은 그대로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자, ESC 하시고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50 엔터 이렇게 50짜리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카피 페이스 같은 경우는 특정 면, 여러분이 원하는 면을 얼마든지 복사해서 갖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사용을 또 많이 합니다. 카피 페이스는요. 어려운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컬러 페이스라고 해갖고 면에다 색상 입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2014 버전인데 이 기능이 예전 버전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약간 순서는 좀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순서는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피 페이스 옆에 뭐 컬러 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엣지 컬러, 뭐 엣지 뭐 카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거야.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다 있다는 거 건드려 보면은
또는 잘 못 찾겠다 싶으면 여기 보면 위에 모디피 안에 들어가서 솔리드 편집, 솔리드 에디팅 안에 들어가면 여긴 다 있어요. 똑같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자, 일단은 갑니다. 컬러 페이스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특정 면에 색상을 입힐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컬러 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컬러 페이스는 면 색상 입히기죠. 면 색상 입히기. 자, 컬러 페이스를 클릭해서 위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라고 뜨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파란색 선택하고 OK 누르면은 전반적으로 얘가 모서리가 파랗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서리만 파랗게 되는 게 아니라 SHA 엔터, C 엔터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때 독특하게 색상을 입혀서 특정 부위를 좀 하이라이트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색상을 입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컬러 페이스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요건 뭐 그 필렛하고 챔펀 했죠. 우리가 3D 필렛, 3D 챔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카피 엣지. 아까 전에 카피 페이스가 여기 있었는데 카피 페이스와 카피 엣지. 요게 틀린 게 뭐냐면은 얘는 면을 복사한다고 보면 얘는 모서리를 복사하는 겁니다. 카피 엣지는.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 즉 면 복사는 특정 면을 선택해서 엔터를 하고 한 점을 찍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클릭 하면 이렇게 면 전체가 복사되잖아요. 폴리선으로 또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서리, 즉 모서리 카피, 모서리 복사는 카피 엣지 이놈은 특정 면이 아니라 모서리 선택하는 거 이렇게 이 모서리, 이 모서리, 뭐 요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개를. 그러면서 엔터 한 점 찍고 밑으로 데리고 나와서 클릭하면 그 모서리가 이렇게 복사 ESC 종료하면 됩니다. 이게 복사하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별로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특정 모서리만 필요할 때 갖고 나오면 좋긴 하죠. 사용이 많이 된다고 말을 못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거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 뭘까요? 이 카피 엣지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컬러 엣지. 그러니까 이 페이스, 그 컬러 페이스하고 컬러 엣지의 차이는 컬러 페이스는 면 전체 색상, 이 컬러 엣지는 특정 모서리에만 색상이 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컬러 엣지를 클릭해서 여기 이 세로 선만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하고 색상은 마젠타, 요 핑크색으로 OK 눌러주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요 모서리만 핑크색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해 본 결과 면은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면은 변화가 없고요. 풀어보면은 모서리만 색상이 입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서리 색상 입히기, 모서리 색상 입히기, 컬러 엣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컬러 엣지. 자, 다음으로 좀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임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프린트. 여기 임프린트. 자, 임프린트라는 거는 특정 3D 객체에 또 다른 2D 선을 새겨 넣는 방법입니다. 새겨 넣. 각인하다. 임프린트라는 거 우리말로 하면 각인인데 각인은 이렇게 새겨 넣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이제 이 메뉴에서 보면은 모디피의 솔리드 에디팅 아래 임프린트가 이제 위쪽에 있어야되는요. 임프린트 엣지가 메뉴바하고 좀 틀리죠. 이 툴바에는 끝쪽에 있는데 이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위에 임프린트 엣지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임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2D 선이 필요해요. 먼저. 그래서 2D 선을 내가 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십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3포인트 UCS로요. 3포인트 UCS를 클릭해서 여기 정점,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XY를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게끔 잡아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서클 하나 그려보죠. 뭐 C 엔터로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5짜리 원을 하나 그리십니다. 이렇게. 자, 이 옆에 면에 맞게 이제 그려지겠죠? 이 옆에 면에 맞게. 자, 근데 이거는요, 아직까지는 N3D고, 건드려보면 알 수 있어. 3D를 건드리면은 3D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보면은, 이렇게 3D만 선택이 돼요. N은 선택이 안 되죠? N은 별도의 2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전혀 상관성이, 현재는 상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D 따로, 2D 따로, 건드려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자, 근데 임프린트를 시키면은, 이 2D 선이 3D하고 겹쳐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만큼을 각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원의 4분의 1 여기에서 요만큼 겹치고 있잖아요. 요만큼이 얘한테 각인이 되는 거야. 원 전체를 이 안에다 그렸다고 하면 원 전체가 각인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4분의 1만 딱 겹쳐놓은 상태에서 임프린트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임프린트 버튼 누릅니다. 임프린트 버튼 각인입니다. 각인. 자, 각인 버튼 클릭해서
3D 솔리드를 먼저 선택하래요. 3D 솔리드를 선택하고 바로 이어서 2D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3D 한번 선택해 볼게요. 3D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 봐봐. 이 원에 이만큼도 같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드려 보면 이렇게 봐보세요. 보이나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 보면 이게 바로 임프린트라는 거지. 자, 이 임프린트 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번에 컨트롤 Z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임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3D를 선택하고 곧바로 2D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물어보기를 원본을 지우겠냐고 물어봐요. 원본을 지우겠냐고는 이 원이 각인이 되면서 이 스케치를 없앨 거냐 말 거냐 물어봐. 근데 이건 굳이 뭐 없애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딜렛으로 지우면 되는데 뭐 그걸 굳이 없애. 그래서 기본값은 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엔터. 그럼 한 번 더 엔터로 종료. 이렇게 해서 얘는 딜렛으로 지우면 그만이니까. 지워도 이 원은 살아있죠. 이렇게 3D한테 새겨진 거예요. 파낸 건 아닙니다. 이게 살짝 파낸 게 아니라 살짝 새겨놓는 거, 새겨. 자, 이렇게 새겨놓으면은 좀 편한 게 뭐냐면은 아까처럼 이제 면 돌출을 할 수 있어요. 면 돌출.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눌러서 면 돌출 버튼을 눌러서 이 해당되는 요 안쪽 면만 잡아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한 다음에 한 점을 찍고 30 엔터 하면 이렇게 그 부위만 30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EX 페이스 한번 해볼게요. EX 페이스, 익스트루드 페이스죠. 익스트루드 페이스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면은 이 안쪽, 원의 안쪽 면을 선택하고 엔터, 한 점 클릭, 그리고 나서 40, 엔터 두 번, 엔터 두 번 하면 이렇게까지 돌출, 그 면만. 예. 현재는 이제 합쳐진 상태입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합쳐진 상태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특정 부위의 스케치를 그려서 그 부위만큼을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임프린트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2D에서 많이 그려갖고 오는 게 아니라 2D에서는 진짜 굵직한 거 이렇게 지금처럼 뭐 직류면체나 정류면체 하나만 그려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 3D 상태에서 막 면 UCS로 또는 3D 3포인트 UCS로 막 면 잡아서 그리고 돌출하고 돌출한 걸 줄이고 옮기고 이런 작업을 해야만 진짜 제대로 된 3D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요거 세퍼레이트라고 하고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분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큰 객체하고 이 작은 객체는요 합쳐진 유니온을 합쳐놓은 상태에서의 분리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요. 안 되고 이 예를 들어서 틀린 객체 이렇게 서로 두 개가 있다 치자 이거야. 근데 유니온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유니온이 된다. UNI 엔터로요. 이렇게 합치고 엔터 하면은 건드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돼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유니온을 합친 객체들 있죠. 걔네들은 이 세퍼레이트, 이 분리라는 이놈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 세퍼레이트를 눌러서 그냥 3D 선택하고 엔터. 한 번 더 엔터로 종료. 하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만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다 봐보세요. 이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얘를 갖고 이제 CO 엔터로요. 물체 선택하고 엔터. 한 점을 클릭해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맞춰놓고 클릭 종료하면 이제 카피가 하나 됐겠죠. 요때까지만 해도 아직 따로따로잖아. 근데 이걸 이제 합쳐볼게요. UNI 엔터로 전체 선택하고 엔터. 합쳐지겠죠, 이렇게. 자, 건드려보면 알 수 있죠.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를.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세퍼레이트, 요거 버튼, 분리하는 버튼입니다. 분리 버튼을 클릭하고 3D 선택하고 엔터. 한 번 더 엔터로 끝.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물체 선택하고 엔터니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분리, 세퍼레이트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쉘 작업을 좀 해볼 건데 쉘이라는 것도 사용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방법을 알려드리겠죠. 컨트롤 Z로 좀 돌아가 볼게요. 컨트롤 Z로 쭉 돌아가서 정류면체만 직류면체만 나오게끔 해주세요. 이거 SH 엔터, C 엔터 좀 색깔 좀 입혀놓고요. 이 상태로 좀 컨트롤 Z로 돌려놓고 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마찬가지 SHA 엔터, 숫자 2 엔터를 좀 풀어놓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선을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 처리는 좀 해제를 해주세요. 자, 쉘 버튼 클릭합니다.
쉘 버튼을 클릭하면은 3D 솔리드를 선택하러 나와요. 따라서 3D 솔리드는 A죠.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죄송해요. 다시 ESC하고 다시 할게요. 자, 쉘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3D를 선택합니다. 3D를 선택하고 곧바로 3D를 선택한 다음에 곧바로 여기 위에 면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 자, 그리고 숫자 5 엔터 해보세요. 자, 숫자 5 엔터 하면은 가보세요. 자, 색깔 입혀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형상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요. 잘 보세요. 처음에 내가 이거 좀 분리해서 보여드릴까? 자, 카피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지금 따라하긴 했는데 어떤 원리로 내가 이렇게 파졌는지 아직 모를 거예요. 내가 원리 설명드릴게. 자, 처음에 이제 쉘을 클릭하잖아요. 쉘을 클릭하고 그러면서 3D, 그러니까 쉘을 입힐 3D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하고 엔터가 아니야. 선택했으면은 곧바로 이어서 제거할 면, 여기 보면 이제 remove face라고 제거할 면은 이 위의 면을 날려먹을 거라. 이거 나는 이 위의 면을 없애게 할 거야. 위의 면을 선택하죠. 이렇게 위의 면을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색깔이 좀 연했던 색깔이 좀 진해지죠. 자, 위의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숫자 5 엔터 하면은, 자, 숫자 5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세요. 이 위의 면은 사라지면서 나머지 것들이 두께가 5mm 남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것들이 두께가 5mm 남아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응용해볼까? 쉘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3D를 선택하고 곧바로 이어서 제거할 면으로 위의 면과 앞의 면을 선택할게요. 위에랑 앞에를 선택해도 이 두 개가 다 제거가 되는 거야. 엔터 하고 두께를 5 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야. 지금 내가 실수로 뒤에도 선택된 건데, 뒤에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좀 쉐이드 모드를 끄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선택하는, 요 선을 선택하니까 이 양쪽 다 이건 지금 선택된 거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쉘 버튼을 클릭하고 3D를 선택하고, 선택하자마자 제거할 면을 이 위의 면과 앞의 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엔터. 두께는 5 엔터. 이런 식으로 위에와 앞에가 사라지면서 나머지 것들은 두께가 5mm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 이게 바로 쉘 기능입니다. 이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쉘 버튼을 클릭해서 3D 객체를 클릭하고 제거할 면을 위의 면, 요 앞의 면, 이 옆의 면, 그리고 엔터. 자, 두께는 3 엔터.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선택한 위에, 앞에, 옆에 면이 다 사라지죠 지금. 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박스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솔리드 편집 기능, 이 솔리드 편집, 솔리드 에디팅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적절히 사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편하고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